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거무틱틱해서 약간 슬퍼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만나볼 모델이 좀 거무틱틱해도 화려할 수 있다, 기분 좋을 수 있다를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E400 4매틱 쿠페입니다. 네, E400 쿠페는 E클래스를 기반으로 문은 2개, 지붕은 좀 낮게, 날렵하게 깎은 쿠페 모델입니다. 그리고 4매틱은 사륜구동을 의미합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모두 세단에서 파생된 쿠페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E클래스 쿠페 모델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E클래스 쿠페는 CLK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헷갈리게 CLK라고 부르지 않고 E클래스 쿠페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동시에 크기도 E클래스만하게 커졌고요. 네, 지난번에 E클래스 세단 모델, 그러니까 E400 만나봤었는데 그때 승차감의 정석을 경험했었거든요. 오늘도 이 모델 그 감동을 또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생김새가 좀 낮고 멋있는 만큼 좀 공간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달리게 생겼는데 정말 잘 달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타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박기동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색깔일까요? 카키색이네요, 약간? 블랙인 줄 알고 까만색인 줄 알고 있었죠? 네. 카키색이군요. 네, 이거 살짝 보면 이게 햇빛이 있으면 요 약간 그린이 좀 더 올라올 텐데 네네. 네, 그냥 칙칙한 색깔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화려했군요. 네. 자, 드디어 이제 E클래스 쿠페를 만났네. 와, 이 차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 오래 걸렸습니다. 네, 스케줄 잡았다가 막 계속 안 맞아가지고 밀려서 이제서야 만나보게 됐는데요. 네. 사실 E클래스 쿠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뭐 우선 이제 사이즈부터 이야기하면,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벤츠가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에 각각 쿠페도 가지고 있고 세단도 그렇죠. 세단도 갖고 있고 거기다 쿠페에 까브리올레까지 다 갖고 지붕을 있어서 걷어낸 네, 까브리올레까지. 그렇죠. 이 정도로 쿠페를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벤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진짜 빈틈없이 정말 촘촘하게 라인업을 다 채우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CLK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제 그 쿠페가 이제 C가 쿠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S 클래스의 쿠페가 있었는데 그게 SEC라는 이름을 잠깐 쓰다가 이제 그게 CL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쿠페가 CL이라는 걸 썼었고 그 CL이 쿠페인데 좀 작은 쿠페라는 의미로 CL 뒤에 K를 붙였어요. 그 K가 독일어로 이제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니셜이거든요. 그래서 CL, CLK, SL, SLK. 그러니까 완전히 E클래스에 상응하는 모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C클래스다, E클래스다라고 구분하기보다는 큰 CL이 있고 작은 쿠페는 CLK. 그리고 로드스터 큰 거는 SL이고 작은 거는 SLK. 그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GLK가 등장을 할 때도 이게 ML 클래스가 있었는데 작은 SUV니까 MLK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을 GLK로 이름을 바꿨던 거고.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는 그 두 글자짜리가 있고 뒤에 K가 붙으면 작은 차다.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CLK는 사실은 C 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든 쿠페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CES로 다 통일을 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E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쿠페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확실히 작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좀 작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세단만큼 좀 커진 것 뿐이지 이 세단 보다는 작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C63 AMG 할 때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C63 AMG 쿠페는 그러니까 이제 C클래스 쿠페는 C클래스 세단이랑 휠베이스가 똑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E클래스 쿠페는 E클래스 세단보다 조금 작아요. S클래스 쿠페는 S클래스 세단보다 조금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쿠페들로 보면 이제 C클래스 쿠페보다 E클래스 쿠페가 크긴 한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단하고 갭이 조금씩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C클래스 쿠페는 기본적으로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세단이랑 이미 똑같은 작아서. 네, 세단이랑 똑같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디자인적으로 사실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C클래스 쿠페인지 E클래스 쿠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방을 세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거는 일단 앞부분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이 맨 마지막에 네네. C클래스 쿠페, E클래스 쿠페, S클래스 쿠페를 첫눈에 딱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네네. S클래스.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하고. 네. 자, 그래서 사이즈가 E클래스 세단보다는 좀 짧지만 굉장히 많이 넓어져 가지고 특히나 이 뒷좌석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뒷좌석도 상당히 넓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쿠페여서 아무래도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한 데서 네네. 오는 어떤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공간 면에서는 크게 아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CLK도 있고 CL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CLK는 없어지고 CL도 없어졌어요. 아. CL로 불리던 게 지금 S클래스 쿠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쿠페 라인업 보니까 CES 외에도 더 있던데.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요? 그 다음 쿠페는 저거죠. AMG GT. AMG GT는 완전히 그 슈퍼카랑 스포츠카 쪽으로 가는 라인이고, 네네. 세단을 베이스로 한 쿠페는 S클래스 쿠페, C클래스 쿠페, E클래스 쿠페 세 가지가 싹 있고, 정리된 거예요 이제. A클래스 쿠페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정리가 다 됐죠. 그리고 까브리올레가 있고. 자, 디자인 잠깐 살펴보시죠. 네. 뭐 디자인 사실 이제 E클래스랑 뭐 거의 비슷해서 크게 볼 건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시죠. 네. 일단 저는 뭐 물론 라디에이터 그릴도 신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에어벤트가 이 네, 쿠페 네. 모델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사실은 네. 그 AMG 바디 킷이 적용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400 쿠페는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요 라인을 갖고 있고요. 네네. 기본 기본 E클래스 쿠페 라인은 요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아, 네. AMG 라인이어서 들어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에어벤트가 마치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네네. 뭐랄까 다운 포스? 음. 그걸 약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는 네네. 요 아치가 AMG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그릴도 엄청 화려한데? 진짜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이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와. 그렇죠. 다이아몬드처럼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육각형이죠. 예, 굉장히 멋있고 지금 여기 그 앞에 네. 보면 이게 안에 있는 이 새꼭지 별이 약간 입체처럼 오, 돼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매끈하잖아. 평면이잖아. 아. 안쪽에는 입체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러네요. 이게 앞이 막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원래는 이게 입체로 진짜 화려한 게 달리거든요. 보통은.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평면으로 하는데 입체감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안쪽에 레이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커버하기 위해서 안에 이제 커버를 씌워버려가지고 그 입체감이 좀 빠지는 건 조금 아쉽죠. 좀 아쉬운데 이게 이 레이더가 달려있지 않을 때는 구멍도 뚫려있고 이 새꼭지별이 정말 엄청난 위압감을 줄 정도로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지금은 조금 커버를 씌워버려서 아쉽죠. 아쉽네요. 네. 자, 헤드램프는 지난번에 E400 세단 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멀티빔.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돼 있어서 네. 이 안에 뭐 80 몇 개의 LED가 각각 따로따로 다 조명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서 만약 부분적으로만. 전방에 만약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 쪽만 라이트가 가지 않게끔 눈부심을 주지 그러니까 않도록. 아예 끄지 않고 라이트를 끄지 그렇죠. 않고. 예. 상향등을 킨 상태에서도 차가 오면 차 쪽만 라이트를 꺼버리니까 네. 멀리도 비출 수 있으면서 앞에 오는 차에는 눈부심을 주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차가 그 오면. 매트릭스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네요. 딱 근데 이제 네. 벤츠에서는 멀티빔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지금 타이어가 진짜 큰 거죠. 휠이 지금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E400 세단 때는 19인치였어요. 네. 19인치였는데 이번에는 20인치로 AMG 휠이 여기도 AMG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근데 좀 얇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편평비가 워낙 낮죠. 이게 네. 지금 아마 35 시리즈네요. 35 시리즈니까 워낙 낮고 여기도 뒤에는 30 시리즈 뒤에는 275 30 R 20인치짜리 지금 피렐리 P0가 근데 너무 특이한 게 비필러가 이렇게까지 없을 줄 몰랐어요. 자 그럼 뭐 이 얘기부터 하면 사실 이게 네. 제가 살 때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일단 도어를 열고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게 예전에 S클래스 쿠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에 이게 B필러가 없는 이런 그 루프를 만든 거야. 그래서 문을 닫으면 닫았을 때 까브리올레 같아요. 닫았을 때 그러니까 닫았을 때 더 예뻐. 이게 완전히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 되게 처음 느껴봐요. 네. 이게 이상한 기분. 기분이 이상해요. 사실 이 벤츠의 쿠페에서 네. 이게 정말 거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에요. 오. 이게 진짜 멋있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탔던 거는 이제 C클래스 쿠페였잖아요. 네네. C클래스 쿠페는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때 C클래스 못 봤어요. 쿠페는 창문이 안 내려오게 고정이에요. 아예. 예, 네. 아예 고정이었는데 이제 원래 벤츠 쿠페는 사실 이게 뚫려줘야 맛이거든. 그랬는데 이 클래스 쿠페에는 이게 뚫려 있다라는 거. 근데 보면 여기 창이 조금 남아 있어. 네. 요게 그 S 클래스 쿠페는 이것도 이것까지 여기까지 뚫려 샥 다 내려, 여기까지 완전히 샥 다 내려가는데 나름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것 나름 같은데요. 이제 S는 다 뚫고 E는 조금 남기고 C는 아예 안 내려오고 그런 뭔가를 좀 S클래스까지 만들어 가야지 놓은. 누릴 네.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문을 딱 열면 네네. 이게 와 느낌이 되게 멋있잖아. 그죠? 여기 걸릴 것도 없고 네. 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진짜 특이하다. 네. 슉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원래 B필러가 네. 측면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을 때 그렇죠. 좀 충격을 측면에 흡수해주는 충돌도 역할을 하지 충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차체 강성을 확보하는데 B필러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그래도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강을 많이 했겠죠. 또 그런 거 많이 신경 썼겠죠. 네, 제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스타일이 정말 멋있다는 거. 이 뒤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겠죠. 네. 한번 앉아 보시죠. 어차피 뭐 뒷좌석 먼저 한번 보죠 뭐. 왜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들어가지? 자, 와, 닫으면 아 넓네요. 넓어요. 어머, 발 지금 공간이 요게 꽤. 지금 제가 운전하던 그 상태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건데 네. 지금 와 뒤에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이 괜찮아요? 네. 발 공간이 전 답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탔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발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무릎도 여유가 있고 네. 머리 위는 머리 공간은 머리 위는 네. 주먹이 하나가 겨우 들어갑니다. 하나 겨우 들어가. 네네. 머리 이렇게 딱 기댔을 때 머리가 닿아요? 아니요, 안 나요. 기대서 닿지는 않고. 네. C클래스는 확실히 좀 답답하다, 갇혔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네. 아, 편집자님이 어. 타시면 좀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봅시다. 뭐. 기다릴 거 있나요? 그죠? 우와, 송은 씨 이렇게 뒤로 많이 밀어놓고 타는 거야? 근데 다리가 좀 워낙 길어서. 워낙 길어서. 아차. 짠. 그만 와. 더워. 해봐. 저보다 지금 송은 씨가 더 뒤로 지금 뻗어놓고, 이기적으로 지금 시트를 타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일단 무릎이 닿진 않고, 네, 저는 머리가 닿네요. 그렇죠. 머리가 딱 끼어요, 지금 요렇게. 완전히 딱 끼는 정도인데, 머리가 살짝 닿긴 하는군요. 근데 이거 조금만, 송은 씨가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안 됩니다.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몸은 잘 잡아주네요. 네. 잘 잡아주고.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양쪽에 쿠션이 네. 딱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군요. 아, 시트 색깔 너무 예쁘다. 뭐 이것도 내려오네? 이게 스키스루구나. 스키스로. 컵홀더. 여기 네. 조금 빈약하긴 하다.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그렇구나. 뭐예요? 예. 가려줄까요, 이렇게? 아니. 어차피 컵을 놓으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좀 안 어울리네요. 이 클래스인데. 클래스에. 네. 그죠? 예. 저는 이게 암레스트가 내려오고 거기에 네. 컵홀더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암레스트는 없고 그냥 스키스루가 돼 있고. 이건 의외로 조금 허전하게 해놨군요. 이게 사륜구동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차니까. 후륜구동 차니까. 그렇군요. 짠. 그래도 부메스터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이게, 뒷좌석도 화려하네요.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엄청 화려한 느낌을 주긴 주는군요. 이걸 자, 뒤에서는 이걸 창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운전석에서만 내릴 수 네. 있다는 거, 그죠? 뭐 내려서 우리 뒷모습도 봐야죠. 네. 야,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내린다.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네요. 내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자, 무한하게 뒷모습도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보면, 와, 음. 여기 반짝이 가루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흔들릴 것 이거 같지 않아요? 차 움직이면? 아니 사진으로는 전혀 몰랐고 내려서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건 어떻게 이래요? 이거 처음 보는.
안쪽에 흔들리는 거 아니죠 이거? 아, 차 쏠리면 쏠릴 것 같아 이렇게 가루가. 실제로 가루가 막 날아다니고 그거 괜찮은데? 그쵸? 그거 재밌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에 라이트도 넣으면 막 날아다닐 때 빛이 그죠, 막 그죠, 반사될 그죠. 거 아니야. 나옵니다.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네. 합니다 이제. 진짜 꼭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신경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게 놨네. 리어 램프에. 네. 이쪽 라인도 여기 램프도 이쪽 램프랑 이쪽 램프랑도 모양이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 하여튼 늘씬하게 잘 빠져가지고 어머 뭐 연기면 보면 되지. 네. 우와. 이게 차가 확실히 높진 않은데 트렁크가 굉장히 깊네요 안쪽으로. 네, 그렇죠. 오. 뭐 이 정도면 웬만한 장거리 여행 같은 것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위로. 자, 와. 지금 저희가 저번에 E 클래스 세단에서 이제 이 400을 처음 타봤었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43 AMG 그리고 그 엔진은 같은 엔진인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인데 이제 출력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이건 어떤 엔진이에요? 이 차에는 V6 3.0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 장착되어 네.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333마력, 최토크는 48.9kg를 발휘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E400 세단이랑 똑같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43으로 가면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 하체 한번 살펴볼까요? 좀 들어주세요. 그럼요, 잘 들을 수 있죠. 하체 살펴봐 달라는 분들이 거뜬하죠.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아직까지는 하체까지는 뭐 잘 몰라요, 저희도. 저희는 상체만. 자, 뭐 생각보다 커브를 많이 안 씌워놨네. 조금 은근히 단촐한데요. 그렇죠. 네. 좀 커브를 많이 씌워가지고 깔끔하게 해놨을 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네요. 네. 그 완전히 바퀴 축 위에 딱 올라서 있잖아. 옆에 위치가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무게 중심을 잡기 쉬우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가거나 이제 그 프론트 미드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뒤로 더 들어가는데 얘는 완전 딱 중앙에 센터에다 있는 딱. 거죠. 네. 이렇게 해야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가 먼저 산길을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세단 가지고 와서 네. 산길을 자꾸 타게 됐었는데 네. 오늘은 진짜 좀 제대로 달릴 만한 차를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날씨가 또 계속 춥다가 풀려가지고 조심해야 노면이 돼요, 노면이 또 젖어 있어요. 살짝 미끄러운 상황이라 야, 이 겨울에는 이렇게 리뷰를 안 해야 될까봐 우리 앞으로 왜요? 안 돼요. 우리 앞으로 그래도 겨울에는 조심하면서 타는 걸로 그래요? 해요. 왜 안 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겨울에 리뷰 안 하면 산길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쉬고 좋잖아. 지금 일단 뭐 포매틱이기도 하고요. 또 뭐 전자장비가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실수 정도는 커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노면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래도 또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모드 정도로만 와. 네, 한번 달려보시죠. 응답성이 확 차이 납니다. 네. 일단 서스펜션도 많이 좀 더 단단해지고요. 힘은 어때요? 일단 저희가 물론 이 400을 한번 타보긴 했지만 네. 힘은 막 엄청 강력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네. 다 사용 못해서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조심하느라고 그 힘의 발휘를 좀 못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응답성 아닌가? 자체가 응답성 힘이 자체가 좋구나. 응답성 자체도 좋죠. 네, 응답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 그 스포츠 모드랑 그 컴포트 모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승차감도 너무 좋고. 음. 와. 네. 코너 돌 때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들도 네. 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네. 이 차는 어때요? 이 차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400 타면서 이제 나름 좀 칭찬을 많이 했던 그 에어바디 컨트롤이 여기도 장착이 돼 있어서 네네. 네.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하는데 단단한 것도 좀 살아 있거든요. 근데 네. 일부러 살려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승차감이. 지난번 이 400이랑 좀 차이가 나요? 베이스는 약간 똑같은데 네. 단단함을 조금 더 허락해주는 조금 더 작은 요철들을 조금 더 허락해주는 근데 네. 그 안락함을 해치지 않네요.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이따가 물론 이제 도로 타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확실히 저번에 이 400보다는
그 살짝 더 단단함이 좀 더 네, 올라와요. 네, 근데 네. 그게 단순하게 지금 휠 사이즈가 지난번 19인치에서 20인치로 늘어나는 거 네네. 그것만 가지고 변하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단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휠도 좀 더 커지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단에서 충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단단하게 들어오게끔 약간은 세팅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쿠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네. 걸 살려놓은 거죠, 일부러.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쿠페인 경우에는 쿠페가 너무 세단 같으면 또 맛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약간은 더 단단함이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단단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게 느껴지던가요 혹시? 근데 사륜 구동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코너를 돌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도는 게 착 붙어가지고 가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후륜 구동에 네. 힘이 만약에 좀 세면 네. 그러면 좀 노면에서 조금씩 더 미끄러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네. 사륜은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네 바퀴를 각각 전자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핸들을 감으면 네. 아무래도 안쪽 바퀴는 브레이크를 조금 잡아주고 네. 그렇게 하면 코너 도는 것 자체를 훨씬 더 깔끔하게 돌 수 있거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오버스티어랑 언더스티어가 나는 제일 큰 이유는 회전차가 좀 회전차 물론 이제 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회전 차이에 의한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안쪽 바퀴랑 바깥쪽 바퀴 회전 차이를 실제로 돌아 나가는 그 회전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핸들 조향 감각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요. 그래요? 네. 제가 잘한 거였군요. 라인을 너무 잘 타가지고 네. 지금 차선 유지 기능이 켜져 있나 했더니 켜져 있지 않고 제가 잘 타는 걸로. 그렇다면 이 조향 이게 네. 이 응답성이 좋은 거 이렇게 뭐랄까 많이 무겁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조향할 때마다. 일단 아무래도 그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 무게가 조금씩 더 바뀌거든요. 네.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좀 더 무거워지고 컴포트보다는 좀 더 살짝 무거워지면서 네. 아마 조금은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네. 송은 씨가 이야기할 때는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좀 무겁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 무거운 게 더 조향에 정교하게 조향하기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저하고 송은 씨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접근법 자체가. 근데 그래서 이런 산길에서 커브길이 많은 데서는 좀 무거운 핸들이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살살 탈 때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산길을 달릴 때는 네. 굳이 그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이제 막 아주 과격하게 네. 타려고 하면 가벼우면 정교해지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무겁고 유격도 줄어들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유리하죠. 안정성이 좋죠. 바톤 터치. 네, 지난번에 사실 뭐 E400을 좀 타봐서 힘이 얼마나 좋은지 엔진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산길이니까 그리고 사실 승차감 자체도 좀 분명히 살짝 단단한 점들이 더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일단 와. 힘 자체가 엄청 좋고 매끄럽네요. 야 매끄럽다. 이만큼 힘이 좋은 차였군요. 네. 제가 아까 발휘를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요. 확 나가죠. 배기음도 더 멋있구나. 엄청나게 좋네요. 와. 그리고 시프트 패드를 써서 이게 그 지금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네. 또 안정감이 들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와. 네. 와. 야, 일단 롤 자체가 진짜 없네. 없죠. 그냥 네. 없어요. 야, 이게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이 정말 좋잖아요. 네. 정말 좋은데 물론 이제
세단보다는 살짝 단단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가지고 산길에서 타니까 지금 롤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 제대로 태세전환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네 이거. 거동 자체는 진짜 제대로 쿠페네요. 짜릿한데 안정적이에요. 안정감. 이게 지금 AMG도 아니고 네. 그냥 E클래스 쿠페인데 근데 이 에어바디 컨트롤만 가지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만 바꿨을 뿐인데 야, 진짜 안정감이 좋네요. 그랬을 뿐인데. 네, 맞아요. 완전 뭐 AMG나 이런 차들처럼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차체가 단단해지면서 약간은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살짝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이거 지금 산길이어서 그런 거고 만약 서킷에서 타면 거기서는 그런 느낌 없으니까 서킷에서 타면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걸 서킷 타보고 싶네 진짜.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맞아요. 원래 약간 터프한 차들은 바깥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회전수를 그래도 6천까지 썼었는데 그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E클래스급, C클래스급은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AMG가 아닌 일반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단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퍼스널 쿠페라는 말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굳이 나는 뒷좌석 누가 태우지도 않는데 그럴 바에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나만을 위한 네. 그런 자동차로 즐기기 위한 차가 이제 쿠페인 건데 아무래도 쿠페는 생긴 것부터가 좀 더 스포티한 부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쿠페는 좀 더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게 되고 네. 벤츠는 AMG가 있으니까 네. 기본 쿠페는 사실 세단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느낌들을 갖게 마련인데 이 차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으니까 확실히 성격이 좀 제대로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만 성격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세단과 다른?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세단도 기본적으로 에어바디 컨트롤을 갖고 있지만 그 차 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 왔으면 지금 같은 고동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죠. 롤 자체도 아무래도 키 차이가 별로 나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차의 어떤 비례나 이런 부분들이 무게중심이 조금은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휠베이스도 좀 더 길고 네. 그 상태에서 코너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단함 자체가 세단보다는 확실히 살짝 더 단단한 점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타이어만 커진 것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E400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에어바디 컨트롤에는 그 멀티 챔버 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단단한 건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부드러운 건 또 한없이 더 부드러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그 산길에 왔을 때 네.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단함을 즐길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나 그 끝단의 단단함을 담당하는 네. 그 파트가 좀 더 단단하게 이 차에는 적용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끝단에서의 그 단단함이 좀 더 이 차를 이렇게 노면에서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단단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차만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단단할 때 단단해질 수 있는데 세단보다는 약간 끝에 몸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해져 있다. 근데 이제 굳이 그 부분을 더 단단하게 세팅을 바꾸지 않았어도 이 차의 어떤 비례라든가 그런 성격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산길에서 세단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좀 더 이게 쿠페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느낌이 살아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제대로 좀 쿠페 타는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 멀티 챔버가 멀티가 몇 개냐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만 투 챔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앞쪽에는
2챔버고요. 뒤쪽에는 3챔버.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좀 더 그 폭을 넓히는 거죠. 네. 폭을 넓힐 수 있게끔 해놓았고 어쨌거나 이 차의 특성상 좀 더 후륜구동스러운 그런 역동성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기 위한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쪽에 에어 서스펜션에는 2챔버, 뒤에는 3챔버. 그럼 앞좌석보다 뒷자리가 승차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 있는 폭이 거 더 아니에요? 커지겠죠. 폭이 더 커질 뿐이에요. 네. 좋은 네. 것보다는. 앞보다 뒤가 더 승차감이 좋진 않죠, 당연히. 그렇죠. 원래는. 네. 그리고 우리가 앞바퀴 위에 타고 있고 뒷바퀴 위에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바퀴는 우리는 앞좌석은 차 거의 중앙에 타고 있고 저기는 뒤쪽으로 거의 가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면 요철을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른데요, 분명히. 그래서 확실히 더 나긋나긋해지네요. 그러니까 아예 컴포트일 때는 아예 E클래스 세단 같이 그런 주행 뭐랄까 승차감을 보여주고 아예 스포츠를 했을 때는 아예 쿠페 같은 지금의 이런 승차감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데, 그죠? 그쵸, 네. 맞죠. 그러려면 아마 그 에어바디 컨트롤 내의 챔버의 각각의 네.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완전히 세단이랑 똑같게 가긴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마 그렇게 기본 되면 세팅이 이제 양 있으니까요. 자체도 달라지고 그 용적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튜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일단 세단과 똑같은 에어바디 컨트롤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살짝만 더 단단하게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고 송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컴포트일 때는 세단이랑 똑같고 네, 스포츠 아예. 모드가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세단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가려면 좀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바꾸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좋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지금 이 차급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거라고 봐야겠죠.